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그중에서도 제8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게 상황을 통제하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거든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거나 대립할 때 상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뭘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법칙의 핵심, 권력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가장 강력한 수가 될 수 있느냐?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법칙의 내용은 아주 명료해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오게 만들어라. 필요하다면 미끼를 써서라도.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가 자기 계획 다 버리고 내 홈그라운드로 오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게임의 주도권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리더십 스타일에 비유하면 정말 재밌어요. 한쪽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허둥지둥 반응하느라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결국 통제력까지 잃어버리는 반응형 리더고요. 다른 한쪽은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에너지는 아끼고 판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짜는 전략가형 리더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옛날 전략가 장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면 상대의 힘은 텅 비게 되고 내가 가지 않으면 내 힘은 꽉 차 있다. 이 꽉 찬 힘으로 텅 빈 상대를 치는 건 마치 돌멩이로 계란을 깨는 것과 같다.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힘의 불균형이 어떤 건지 확 와닿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나한테 오게 만드냐고요? 그 비결이 바로 미끼에 있습니다. 미끼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사례로 역사상 최고의 밀당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외교관 탈레랑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대는 바로 그 유명한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이건 뭐 거의 심리조종술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탈레랑이 정말 대단한 게 나폴레옹한테 정면으로 덤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3가지, 그러니까 참을성 없는 성격, 명예에 대한 끝없는 욕심,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엄청난 허용심. 바로 이 3가지를 아주 정교하게 노렸습니다. 그래서 탈레랑이 던진 미끼가 뭐였을까요? 바로 엘바섬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몰락한 황제에게 주는 달콤한 선물 같았죠. 나폴레옹은 그래, 여기서 죄기에서 영광스럽게 복귀하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건 탈레랑이 짜놓은 거대한 연극무게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자, 방금 본 탈레랑의 방식이 아주 교묘하고 심리적인 접근이었다면 이번엔 정반대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대놓고 나 아니면 안 돼를 시전한 위대한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바로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고요. 브루넬레스키는 숨어서 덫을 놓는 대신 아주 대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모든 공사를 중단시켜버려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결국 피렌체 사람들은 브루넬레스키 역시는 이 위대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제발 돌아와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볼까요? 핵심이 딱 보이죠? 미끼라는 게 꼭 탈레랑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교묘하고 심리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브루넬레스키처럼 나라는 사람의 가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상대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아주 강력한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2가지 사례를 보고 나니 이 제8법칙이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 법칙은 아주 단단한 3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3가지를 모두 마스터해야 합니다. 첫째는 간접성이에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접근하는 거죠. 둘째는 인내심과 타이밍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감정 통제. 내 감정은 완벽하게 다스리면서 상대방의 감정은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힘이 나옵니다.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냥꾼은 눈앞에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바로 총을 쏘지 않는다. 사슴무리 전체가 모여서 안심하고 풀을 뜯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바로 2번째 기둥, 인내와 타이밍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상대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번개처럼 기습 공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해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모아서 이 법칙이 진짜로 노리는 게 뭔지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한번 들여다보죠. 한마디로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게임에 들어와서 내가 만든 규칙대로 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전략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꿀을 바른 곰텟, 이 가장 완벽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작동하죠? 먼저 곰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달콤한 꿀을 미끼로 놓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곰이 그 꿀 냄새에 이끌려서 제 발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죠. 미끼를 무는 순간 곰은 통제력을 잃고 사냥꾼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게 바로 이 법칙의 작동 원리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 강력한 사람은요, 게임판 위에서 가장 시끄럽고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 게임판 자체를 만들고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설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통제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모든 건 내 뜻대로 되고 있어 라고 굳게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